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 서울의 소리 들리네. 조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순간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함께 행동하고 함께 바꿉시다. 오늘도 초심 백은종 희망찬 모닝콜 아침에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민주당 부대표 임명희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강릉 다녀오셨어요? 네네. 강릉 민심 어때요? 권성동이 만나러 서울구치소로 때로 몰려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뭐,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아닌데, 물밑에서 열심히 뭐 작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권성동 욕 못해요? 강릉 사람들? 아니요, 욕은 하는데, 욕하면서 이제 권성동 이후에, 어떤 인물을 내세울 거냐, 뭐, 요런 얘기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강릉의 민심은, 변함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내란 1년 12월 3일을 눈앞에 두고 서울의 소리가 강력한 호소문을 하나 저희가 아침에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내란 1년 검찰 법원의 엘리트 카르텔 조직 범죄 단죄합시다. 윤석열 내란의 본질은 단순한 권력자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과 법원의 엘리트 카르텔이 저지른 조직 범죄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검찰과 군, 경찰의 권력 핵심 집단이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고 판사와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엘리트 출신들이 내란 청산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사법부의 결정은 국민의 법 감정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영장 기각은 모두 법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트 카르텔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교모히 교감하며 권력 유지에 협력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검찰 역시 공범입니다. 노민석 차장의 사퇴는 내부 갈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검찰이 스스로 정권과 맞서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치를 소화해야 할 행정부의 소속기관이 정치적 투쟁의 주체로 변질된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권력 카르텔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란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단죄입니다. 내란의 동기와 과정,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늦은 개혁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상처를 도려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역사의 기록과 실천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란의 본질을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국민 주권을 침탈한 세력에 대한 단죄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도 정의도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임부대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초신님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우리가 내란 사그라들 재판부를 수가 빨리 없죠.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내란 재판부도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단계 없는 민주주의는 더상이며 정의 없는 법은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진실을 알리고 지표와 서명으로 행동하며 정치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내란 재판부 설치해서 반드시 단죄합시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네. 좀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힘있게 이렇게 여러분께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예, 그럼 멀티미디어 저널 서울의 소리 출신 백운정 희망찬 모닝콜 본격화로 시작하면서 예, 서울의 소리는 서울의 소리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유튜브, 서울의 소리 틱톡, 서울의 소리 인스타그램, 서울의 소리 트윗X 해서 또 있죠. 6가지. 네. 6가지를 묶어서 멀티미디어 저널로 지금 새로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인스타그램이나 또 틱톡, 페이스북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희망찬 몬시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연봉 1억 5천짜리 직업이 있어. 한국에 딱 5명밖에 없는 이 직업. 그 정체는 바로 이북 5도 도지사. 이 사람들이 바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도지사들이야. 아니, 왜 북한 도지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와?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이북 땅까지 한국 땅으로 정해놓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분들이 바로 북으로 넘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도지사뿐만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정한 평양시장도 있어. 군부터 리까지 무려 1013명의 명예장이 있다고 해. 이 사람들이 통일되기 전까지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이북5도위원회도 만들고 종로구에 건물도 세운 거지. 이분들 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저희 권한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관련 사무에 6가지 업무를 이제 공통적인 업무라고 보고 그 업무들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받는 돈, 도지사는 1억 5천, 시장은 450만, 이장은 240만 원을 연봉으로 받아. 이렇게 해서 10년간 이북5도위원회에 들어간 예산만 총 834억? 그런데 이거랑 이건 통일부에서 하고 있고 이건 당분간 좀 어렵고,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조사 업무뿐인데 이걸 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도민 약간 현황 조사를 좀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연구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2018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기도 했지. 이북 5도 위원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사 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일체 그게 이제 없거든요. 이어서 다음 해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정하고 도지사들도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까지 진행됐어. 그런데 계류된 15,000여 건의 법안들 결국 줄줄이 폐기됩니다. 일부에서는 세금 아깝다고 없애버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도지사를 명예직으로 바꾸고 아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도 있어. 어쨌든 확실한 건 이북5도위원회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아닐까? 빨리 통일이라도 해야 되나? 예, 갑자기 이북 5도 의원이 일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들고 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오늘 김혜민 대표 오늘 모셨는데요. 김혜민 대표가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먼저 이 얘기 전에 저 이북 5도민 저 사람들이 애국구구 윤석열 집단에서 그 월급 받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알아보셨어요? 오늘 김혜민 대표 보셨는데 이따가 추궁 좀 해보고, 먼저 이 시간에 깨어있는 우리 훌륭한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트윗X 이런 시청자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한데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오늘 이렇게 모이신 만큼 저희가 큰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국민의힘이 해체될지 말지가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이 한 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 씨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추모 씨 얘기도 하는데, 그 이북 5도원이 얘기 잠깐 좀 하고 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북 5도원이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마을 통장, 이장 만들어서 분명히 나는 매국구구 태극기 들고 일장기 들고 저기 성조기 들고 집회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닌지, 결론부터 치고 들어가 보면은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이북오도 위원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몰랐습니다. 네, 평안도지사가 왜 필요하냐? 일단은 그 황해도지사가 왜 필요하냐? 거기 가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근데 거기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얘기 나왔지만 헌법 제3조에 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토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명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100억씩 쓰고 있느냐? 여기 아까 10년 동안 800억이랬는데 사실 그거는 축소돼서 추격된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2026년에 예산 책정된 것도 109억이에요. 100억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산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차관급으로 월급을 받아요. 도지사들은. 네. 차관 월급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같이 월급이 오르는 거죠. 그래요, 뭐 이보고 더 위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나도 거기 도청이 있어요. 저기 가면 저쪽 세금정 쪽에 뭐 어디 저기 세금정이나 어디 가면 있더라고. 도청에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매년 100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데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국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 것 같은 기분이 딱 들고 내 촉을 또 무시 못하잖아요. 네. 다 물어보면 분명히 윤석열 내란 맞아요. 그러면 가면 이북도 그 도지사들이 무슨 내란이 아직 재판도 안 끝났네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이런 단체들이 뭐 자유총연맹이나 이북 5도 위원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간 뭐 보수 정권은 자기들 위해 주니까 그랬지만 진보 정권에서도 그냥 두고만 봤을까? 어떻게 왜 두고만 봤어요? 저는 이거 왜 좀 두고만 봤다는 게 사실 진짜 그 노무현 정부 때 없앴어야 되는 저는 그런 기간 아닌가. 사실 이게 통일에도 방해되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쵸. 예를 들어서 경북도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유명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서울시장이 없죠.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분 나쁘지. 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인정할 수가 우리가 없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를테면은 일본의 도쿄 시장을 우리가 세워놨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외교 관계에서 네. 대단한 심각한 결례고, 이걸로 인해서 저는 외교 관계가 덜단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북 관계가 특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의 도지사를 우리가 임명한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아직도 70년 동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근데 예를 저는 들어서요. 부끄러우지 않을 수 네.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들고, 네. 일본이 일제 때 우리 침략해서 니들이 서울도 침공했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도쿄도 만들고 해가지고 도쿄 지사도 우리가 점령한 것 같이 네. 그거 도쿄 똑같은 시장도. 거잖아. 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을 대충 만들어서 가득 해내. 네. 그 뭔가 책임자를 세우고 네. 우리가 뭐 복수하겠다. 네. 정신적으로라도 승리를 갖겠다.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는 예산이 100억이 든다는 건데, 이 지금 저는 좀 주목해야 될 게 명예직이라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외교관계상 남북관계 특수관계상 문제인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주권 시민행동이라고 네. 이 재정을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그런 정신에 기반해서, 철학에 기반해서 이 단체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8월 13일에 재정전략 간담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재정을 다 공개해라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재정주권 시민행동을 만들었고, 거기에 첫 번째 사업으로 아니 이거 국민들이 바라는 사업일까? 그리고 이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맞냐? 그리고 이미 이 통일부에서 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한 8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억을 또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산가족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다. 근데 이분들이 그리고 사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80세, 90세 된 분들이 지금 행정활동하고 조사 업무를 한다는데 그 업무 서류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일을 시키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무한하게 연임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럼 계속 그래서- 연임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무려 황해도지사 있잖아요. 네. 황해도지사는 지금 10년 동안 통치하고 있습니다. 황해도를. 이분들이 연봉을 지금 연봉 1억 4천씩 받고 네. 있잖아요. 10년 동안 받았고 이분들이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황해도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선거를 해서 이 사람이 되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지사들 5명이 관용 차량이 나옵니다. 어.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관용 차량 타고 어디 갈 것이냐. 그러니까. 황해도로 가냐, 평안도로 가냐, 어디를 가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가 있냐. 그리고 비서 2명이 배치가 되고 업무 추진비 따로 받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2024년도에 그 재산 1위 찍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평북도지사가 이세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연봉이 그러니까는 재산이 1,046억이었어요. 그럼 네, 윤석열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차관 장관들은 그나마 일을 열심히 하기라도 하는데. 아니 근데 네. 이거요. 네. 사실은 옛날에 이제 이북서 내려온 사람들 이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내려와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 뭔가 좀 마음적인 안식처를 만들어주려고 처음에 했을 것 같아요. 시작은. 그러다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폐지할 때도 됐는데 가까이 또 10년 연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뭐 이거는 그 재정주권 시민행동 대표세요? 네. 뭐 몇 개나 돼요, 단체가.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고 네. 서울의 소리는 그 재정주권 시민연대가 네. 거기 가서 해체 기자회견이나 하면 가서 따라가서 해줄게요. 아, 네. 윤영희 사회당 부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니 일단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광역 그 도지사 같은 경우는 선출직인데 이분들은 네. 선출직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관할 행정구역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냥 상징성 있는 네. 그냥 조치를 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 산하의 하나의 기구로서 그럼 네. 상징성 있게 두면 되는데 이런 분들을 그냥 예우 차원에서 급여까지 이렇게 네. 도지사 그렇죠. 돈도 많은 부자들이니까 네. 자기 대우를 돈으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죠.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네.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놀라실 이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알면 바로 없앨 것 같아. 그 돈이 수천억씩 있는 부자들인데 자기 네. 돈으로 쓰고 또 얼마 살면 죽을 분들이거든 다. 자기가 또 90원 그렇게 얘기하는 됐어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돈 아껴서 뭐겠냐. 아니 나는 돈을 받아서 어디 가정에 붙을 일도 아니고 그 돈 뭐냐.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요. 여기 마지막 뭐 더 하실 네. 말씀 있죠 여기에? 네. 예, 아니 그래서 이 이북 5도 위원회 1년 예산 이제 109억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돈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게 쓸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돈을 우리가 다른 데 쓸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특히 네. 이제 청년과 기본소득 네. 이런 것에 대비해 보면 네.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 좀 네, 설명해 이거 그냥 주시죠. 단순히 계산해도 10만 명에게 1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죠. 대한민국 국민 10만 네, 명에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년에게 아무리 뭐 이렇게 연봉 비싸게 해도 뭐 예를 들어 1억 정도로 네. 고용을 한다. 청년 과학자들. 그래도 100명 고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렇죠.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 네. 오늘 이번 주가 국민의힘 해체될 거냐 말 거냐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번 주에 김기현이 이제 국회에서 그 체포 동의안도 투표에 붙여지고 이게 과연 구속영장이 뭐 기각될 거냐 발부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 혈세 알뜰살동 사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 노력에 내란 척결로 일하기 좋은 취적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내란 척결돼야 국민 대통령도 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금 김기현 아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김혜민 대표께서 이제 김기현을 구속시키라는 청원을 지금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죠. 네.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고민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원을 믿을 수가 있는가. 저희가 그 줄줄이 구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초심님이 억지로라도 그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그 앞에서 주구장창 농성을 하셔서 황교안까지 압수수색하게 했고 사실은 했는데도 그 황교안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법원을. 그래서 추경호 구속을
청원하는 운동을 벌리자. 그래서 2주 전부터 국민들의 청원서를 받았고 한 400명 정도 벌써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지금 추경호 구속 이제 체포 동의안이 네. 이제 통과될 거라고 예견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거든요. 법원에서 100% 사실 통과시켜야 된다고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속영장 발부를 사실 하려고 할 때 딱 제 생각에 걱정되는 거는 증거 불충분 또는 법리적 다툼 아니면은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사실 구속이 되지 않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심각하게 역사에 죄를 짓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우리 힘을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구속을 시켜야겠다라는 취지로 청원서를 받는 운동을 하고 있고 이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게 근데 추경호 이제 전 네. 원내대표에 대한 네. 청원이죠. 네. 근데 지금 추경호 문제는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추경호가 분명히 윤석열과 통화하며 내란 날 내란 공모한 거는 거의 사실인데 기가 막히게 지금 뭐 우리가 내란 재판부를 대통령이 이제 순방 들어오면 한다고 정청래 대표도 이 얘기 하는데 이거 안 하면 내란 청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추경호 관련해서 청원.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김건희 오빠 김진호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도 증거를 인멸하는 걸 얘기한 거 했는데 네. 그걸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좀 두 가지잖아요. 구속영장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 추경호도 거의 구속영장 기각되는 거가 아닌가. 지금 현재 사법부 조희대 법원에선 그런 게 생각이 드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네. 또 김기현 전 대표죠. 이분이 이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이제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속을 과 처벌을 피해 가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분이 무죄가 되거나 구속이 네. 안 되면은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뇌물 앞으로 사회적 얘기라고. 그렇죠. 네, 그럼 뇌물 줘도 되는 세상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김영란법도 있고 공직자 등의 이제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엄청나게 높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의 이런 대대적인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사전 점검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선거한다고 해서 선거 출마에 밥 사줄게요만 해도 뇌물죄로 걸리는 세상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100만 원짜리 180만 원짜리 사실 명품백을 선물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회적 예의라고 주장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뇌물은 다 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다 사회적 예의죠 그러면은. 그 가방 속에 현금이 가득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그건 거예요. 알 수. 네, 그리고 사실 심지어는 저는 이것도 더 심각한 문제. 증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뇌물죄도 어떤 단계냐면은 내 뇌물 줬어요 해도 감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받았다는 사람이 너 뇌물 안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뇌물 준 사람이 뇌물 줬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감옥 가요. 네. 예, 왜냐하면은 일단 뇌물 줬다고 하니까 의심 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증거가 안 나와도 감옥을 가요. 근데 여기서는 뇌물의 증거가 나왔어요. 이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심지어 쪽지도 있어. 네, 쪽지도 있어. 누가 줬다라는. 그리고 준 사람도 인정했어. 김기현도 인정했어. 네. 내가 줬다. 그리고 받은 사람도 사실은 김건희도 인정을 한 네. 거야. 그죠? 부인할 수가 없죠. 네. 부인할 수가 없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준 사람도 인정, 받은 사람도 인정. 그다음에 실제 증거물도 확보됐어. 그리고 쪽지도 나왔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거는 사실 뇌물이 대한민국에서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이번에 내가 김기현 명품 가방을 우리 디올백을 비교해봤는데 디올백도 직접 김건희가 받는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분명하잖아. 네, 뇌물이 아니다. 이것도 압수수색에서 쪽지도 나오고 김건희도 인정한 거잖아. 근데 지난번 명품백에 처벌을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뭐 무혐의로 다 빠져나가고 뭐 공무원이 아니라 뭐 없다. 그걸 갖다가 뭐 선물 창고에다 보관했다 하다가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아직 안 돌려줘. 이번에 그래요? 김기현 명품백도 가격이 조금 싸지. 300만 원이 안 되는 180만 원짜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디올백을 봤을 때 이것도 디올백 무혐의니까 이것도 무혐의 아닌가 김건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기현 부부가 전 명품보험 뇌물 사건에 주목할 점은 청탁금지법 위반 이상으로 무엇보다 통일교 관련이죠. 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이제 지난 2023년 3월 전대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힘에 입당했다. 김기현을 당대표로 밀었다. 이런 것들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잖아요. 근데 뭐 김기현은 지금 뭐 전대에서 가반이 넘는 표를 득표했는데 그 2,400이 무슨 선거에 영향이 미치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그렇게 표를 매수한 거는 분명히 엄청난 큰 죄란 말이에요. 아니 영향 안 미쳤다고 죄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김기현, 땅기현이라고도 부르고 정말 파렴치한 자잖아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명석한 김혜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트. 아니 근데 저는 2,400명이 조직적으로 이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수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아니 무슨 교회에서 가입 집단 가입한데도 기껏해야 뭐 100명 정도도 되게 많이 했다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2,400명은 조직적으로 엄청난 수가 가입을 한 거고 저는 이게 넘는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가 가입했다는 것 가입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더 큰 거는 뭐냐면 2,400명 가입이 저 무시무시한 게 저는 이게 한 명 가족 중에 한 명만 가입을 해도 그 가족과 그 일대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해도 2,400명 곱하기 10만 해도 24,000명이거든요. 그 한 3만 명 돼요. 이 3만 명이면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3만 명이 사실 김기현을 조직적으로 찍었다는 거는 이거 사실 제 생각에 정경유착의 정치와 경제 유착 떠나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된 집단이 그 국가가 맞는가? 이거 전 헌법 정신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해성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인원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당법상 네.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적음에 영향을 미쳤냐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를 했잖아요. 네. 조직적 투표로 네. 인해서 네. 입당을 하고 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 수로 이렇게 또 뭐 당원수가 뭐 된다 안 된다 네. 이거는 그냥 물타기다. 네, 물타기. 그렇죠. 김기현이가 참 그렇죠. 통일교 그 입당 관련은 김건희가 시켰다. 나는 모른다. 명분백 준 거는 우리 마누라가 했지 내가 뭔 죄가 있냐 이런 거잖아요. 참 이렇게 파렴치하게 미루는 김기현인데 김기현을 이제 김기현 특검의 고발을 많이들 했죠 지금. 네, 많이 했습니다. 여러 명들이 해가지고 고발한 사람들이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네. 가서 특검 앞에 가서 해야 되나. 특검도 곧 이제 끝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발한 분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단체다와 개인 이 사람들 연결해가지고 같이 네. 고발한 사람들하고 뭐 힘을 더 함께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은종 대표님과 상의해서 네. 네, 여기 계신 또 임영희 부대표님과 상의해서 네. 김건희 특검 끝나기 전에 이렇게 김기현은 적어도 구속시켜라. 그 소통관 네. 또 저기 우리 또 임명희 부대표님이 옆에 소통관 또 빌려주시는 분이잖아. 정말 우리 힘이 마땅해졌어. 임명희 부대표님 모시는 바람에. 이 세 분이 이렇게 모이면은 힘이 크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더라고요. 토론회 제목이 사이버 레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토론회입니다.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의원과 함께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 뉴스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이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는 문제죠. 근데 여기에 갑자기 낀 게 가짜 뉴스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가 뭔지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의 제일 생산지가 국민의힘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디올백 있잖아요. 그거 터졌을 때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장 자체가 가짜 뉴스인 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본인들이 끊임없이 양산을 하고 실제로 지금 아직도 이 순간에도 내란이 아니라는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고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탄핵이 된 이유는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본인들이 가짜 뉴스 폐해를 차단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더 심각한 거는 김장겸은 명태균하고 엄청나게 많이 카톡을 한 인물이에요. 네. MBC 사장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여론조사 브로커랑 카톡하면서 그거부터 사실 진실을 좀 밝혀야지. 지금 무슨 지금 저는 이런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지금 김기현은 자기 죄를 지금 반성을 하는 약간 지금 근데 시점에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 모인 것이 네.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제 밤에도 우리가 그 사이버 내란 관련해서 박대희 기자가 급히 또 일요일 방송도 하면서 증거를 다 들이밀고 심지어 이번에 저기 전라남도 그 바다에서 배 좌초도 있잖아요. 네. 왜 많이 안 죽었냐, 많이 죽지 않아서 섭섭하다 이런 글까지 올리는 이런 폐륜적인 일을 하는데 김장겸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이 사장으로 있을 때 데모원을 하고 내가 MBC 앞에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인간이 이렇게 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속을 썩이고 속을 박아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가짜뉴스 사이버 레카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네. 왜 누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AI를 통한 가짜 영상 김현지 영상은 지난 추석 때 수도 없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다 해서 민주당에다가 제보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언제 이 시간 나면 쫓아가서 내가 응징을 좀 해야 되겠어. 김혜민 대표 몇 시에 하는지 국회의원 들어갈 수 있잖아. 그 안에 들어가서 똑바로 보자. 니들이 한 거 여기서 무슨 토론을 하냐. 어제 내가 토론자로 좀 발언권 달라고 해보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이 갑시다. 네? 같이 가. 아니 그리고 거기 가셔서 뭘 하셔야 될 것 같으냐면은 김기현한테 네가 바로 가짜뉴스 유포 당사자다. 이 김기현이 궤변을 많이 늘어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본인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예물을 주다 이거 대표적으로 가짜뉴스죠. 스스로 가짜뉴스 유포하는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0명이 넘는 분이 들어가지고 우리 노국생 13님이 서울에서 우리 동접자 1,000명 이상이 먼저일까요? 국힘해산이 먼저일까요? 그러지 마세요. 국힘해산이 지금 먼저 하면 좋겠어. 동접자는 중요하거든요. 나는 동접자가 적어도 국힘해산이 좀 우성건님, 뉴들이 없는 내란당이요. 장펄레오님, 오전열님, 또 우리 저기 스페인에서 온 누가 이름도 있죠? 고고 스페인님. 네. 석과찬님. 정영애님. 오늘은 잘 안 보던 우리 정영애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네. 은화송님, 희망님. 많이 오셔서 이 새벽에 이분들은 왜 이 시간에 일어나 방송을 볼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왜 이 시간에 방송을 보는지 우리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덱스 분들도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왜 방송을 보게 됐는지. 아무튼 우리는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거 딱 하나잖아. 경각심을 풀지 말자. 5시부터 우리가 이거 하자. 이래서 하는 건데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면서 이번에 김기현 끝나고 추경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 문제는 추경호잖아요. 국민의힘이 위원정당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을 때 일단 추경호 아니라도 나는 자신 있어요. 윤석열만 내란 우두머리로 판결이 나면. 근데 추경호가 지금 지난 17일 법정에서 한덕수와 7분 32초 내란 당시에 추경호 그렇게 그 통화를 했는데 증언을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추경호 전문가 김혜민 대표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그 추경호가 그 내란 직후부터 조용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죄를 인정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죄를 인정하고 있다. 몸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7분 32초 내내 통화해놓고 재판 내내 20분 동안 증언을 거부했었는데 증언 거부하는 모습만 딱 보더라도 자기가 얘기하는 순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빼박 내란 가담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 정당 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근데 추경호가 윤석열하고는 안 했나? 한덕수하고만 한 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7분 동안에 이랬겠죠.
네. 주대표 한덕수가 빨리 국회의원들 못 가게 막고 계엄 해제안 부결되도록 빨리 힘써라. 그리고 절대 국민의힘 한 사람도 데리고 못 가게 막아라. 빨리 당사로 이동해라. 이런 거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네. 녹취록 그 통신사에서 확보했겠죠. 네, 확보해야죠. 확보했겠지. 했을 수, 네. 근데 저기하고는 안 했대요, 윤석열하고. 했습니다. 했죠? 네, 세 명이랑 통화했는데 네. 한덕수랑 통화했고 홍철호 정무수석, 그다음 마지막으로 윤석열. 근데 이 추경호가 또 아까 얘기했잖아.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거기 매국구 지지자들이나 똑같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뭐 가면 이상민도 뭐 법 증언을 안 하고 최초로 그런 증언 거부도 했는데 추경호도 법정 증언을 일체 거부하자 이진관 판사가 한마디 했죠. 부총리와 원내대표까지 지냈는데 당당한 모습 좀 보일 수 없냐. 근데 윤석열 비하면 더 나아. 이 사람들은 조금 낫지,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윤석열이 그러는데 두목이 그러는데 밑에 똘마이들이야 더겠죠. 두목 보고 배우는 거니까. 예, 추경호가 당당한 모습 보일 수 없는 진짜 속내. 그래서 국민의 추경호는 쫄보다는 그런 평판이 그동안 상당히 있었는데, 당당하지 못한 이유, 윤석열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원래 쫄보라 그러는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이런 소문이 있나요, 진짜? 쫄보라는 소문이. 네,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이거 터지자마자 딱 이제 몸살이느라고 전혀 일절 두문분출하고. 네. 근데 쫄보는 윤석열이 더 쫄보고 걔는 아주 겁쟁이고 돈 많은. 그래가지고 사형당할까봐 거짓말만 하고 막 자기 쥐 미루고. 근데 쫄보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쫄아서 그걸 들키기 싫어서 이렇게 과장되게 제스처를 취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고, 추경호 원내처럼 쫄은 그대로 이제 이슈가 되지 말자. 네.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언급 안 되겠지. 약간 네. 요거는 윤석열보다 약간 영리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추경호 쫄은 모습은 내가 헌재 앞에서 봤어. 이거 들고 1인 시할 때 엄청 쫄아 있었거든. 걔는 얼마나 쫄았을까.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팀은 자기는 이제 내란으로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사실은 그 김기현의 조그만 얼굴인지 그 얼굴 가지고 굉장히 쫄고 있었는데.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추경호 진짜 속내 좀 얘기해 줘. 저는 이제 지금 감옥 갈까? 자기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기재부에 초특급 엘리트로 승승장구하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했고 부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나 감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엄청나게 제 생각에는 쫄아 있을 것 같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순간도 전화 돌리고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는 뒤에서 자기 인맥을 총 발동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판사하고 전화하고 있을 것 같고 조이대 이런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부총리까지 했는데 라인이 없겠어요, 인맥이. 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겁을 줬잖아요.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네. 사형까지 받을 네. 수 있다.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추경호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네. 아마 그래서 더 몸살이고 그러고 네.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사람 요즘 잠도 못 자겠다. 네. 네. 잠이 안 얼굴이 오죠. 바짝 야유였던가요? 재판장에 나왔는데. 원래 야위여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그 이진관 그 판사가 압박을 네.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용기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판사가 왜 압박을 받아요? 판사는 법정에 올라가면 하느님인데 난 판사가 압박을 왜 받냐고. 동료들한테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대법원 압도적으로 내에서. 친내란 세력들이니까 네.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당당하게 이제 재판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 추경호 반드시 구속영장 발부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저는 국민들이 한 목표는 10만 명 청원 받아서 제출하기 바란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국힘에서 뭐 지금 뭐 야당의 야당이란다 여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표결에 들어가면 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제 가결이 될 텐데, 그래도 국힘에서 과연 뭐 좀 또 보이콧을 할 것인가 라는 어떻게 예측을 해보십니까? 전 당연히 보이콧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힘은 네. 원래 권성동이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 우리 포기하기로 이미 결의가 된 당이에요.
이거 포기해야지. 추경호도 이미 결의 됐는데 민주당 보고도 같이 하자 했잖아. 네. 그래서 얘들은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포기한 상황이라 포기 각서만 내면 되잖아. 근데 뭐 그걸 꼭 한대요? 아니, 아니, 포기했는데 왜 해 또? 아니 그래서 표결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근데 권성동 때도 국힘에서 표결 보이콧했잖아요. 네. 아, 보이콧 하나 안 하나 통과될 거 뻔하니까 보이콧하는 거지. 숫자가 다 드러나 있는데. 네. 보이콧 할 것으로 100% 예상이 되고 이탈표 발생하면 양심적인 정당으로 살짝 인정해줄 영웅이 될 텐데 거의 지금 분위기로는. 네네네. 근데 아마 그런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네. 용감한 국회의원은 없을 것 같아요. 국힘 내부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 또는 초반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제 내란정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법무부가 그 결단 내려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검토 요청을 좀 검토 그런 지시를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법안에서 구속이 되면서 구속의 사유가 있을 것 같고 재판이 쭉 되는 과정에서 어떤 저는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국민의힘 당사에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국회의원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추경호가 구속되는 순간 저희가 고발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같이 해서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올라갈 때 저는 법무부가 결단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당장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죄가 확정돼야 돼요. 나는 언제 해산을 계획하냐면 총선 앞 있는 해. 네. 내년 내후년인가 총선이 있잖아. 4년. 26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 내년에 재판이 1심, 2심 가서 대법원에서 윤석열이 형 확정돼야 위헌정당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위헌정당 신청은 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위헌정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군부를 많이 떼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달고 놓고 이재명 대통령도 할 수 있게 하고 해서 뭐 지방선거 앞두고 하면 금상첨화 좋겠지만 그건 윤석열 재판이 1심뿐이 안 끝나잖아. 지방선거 앞두면 2심 또 몇 개월 끌잖아. 그리고 3심이 딱 윤석열이 내란 수기로 사형을 딱 받잖아. 그럼 서울의 소리는 이제 할 일 무지하니 받아. 20만 명을 고발해야 돼. 지금 증거 취합해 놓은 거. 네. 내라 황교안이 1호야. 황교안 우리가 체포까지 하고 구속영장까지 갔잖아. 지금 정광훈이도 고발했고 심평도 고발하고 다 해놨어요. 오세훈 우리 장동혁이도 같이 고발해놓고. 근데 문제는 윤핵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윤석열 쉽게 말하면 장동혁이도 면회 가가지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자. 이거 내란 선동이야. 이런 것들이 3년 이상 징역이니까 20만 명 정도를 고발을 하려면 하루에 한 몇천 명. 그러니까 그냥 신문고에 들어가서 딱 증거만 붙여서 이름만 넣어주면 고발이 되니까 쭉 알바 몇십 명 와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때 알바 좀 해줘요. 네. 그래서 나는 추경호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내란으로 판결이 나야 위헌정당 청구 소송을 안 하면 가서 뭐 법무부 앞에 가 집회라도 하고 저 도끼상소 한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도끼상소 하려고 아침부터 방송을 한 거잖아. 네. 돗자리 들고 가서 거기다 깔고 도끼 들고 가서 상소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나는 당장 윤석열이 결단을 법무부가 내릴 때는 대법에서 내란으로 확정된 후가 그런데요. 지금 우리 김혜민 대표님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국회에서 추경호 구속 촉구 청원 제출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죠. 네. 어떻게 지금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게 구속영장 기각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각률이 너무 높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했는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90%예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실제 발부된 게 10건 중에 1건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기각했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그 당시에 최상병 그 이슈 있었을 때 그 문제됐던 사람들이 우르르 있거든요. 네. 그 뭐 이종섭 그 국방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무슨 해병대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구속영장 네, 기각시켰어요. 임성근 전 네. 사단장 말고는 다 네. 기각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전화 통화까지 다 했는데 저는 근데 그때 논리가 뭐냐면 법리적 다툼이 있다. 뭐 이런 주장. 그다음에 뭐 증거 불충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보통 한 10%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네. 근데 우리 유독 이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50%에 달해요. 네. 그러니까 절반이 기각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 이제 뭐 지금 추경 고속청원 기자회견 한다 해서 지금 서울대 출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출신 이런 엘리트 카르텔들 법조 검찰 법원에 많잖아요. 이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버팅길 수 있는 내란을 받을 수 있는 건 구속영장 기각이란 말. 근데 여러분들 다시 법리를 좀 제가 법을 잘 알잖아요. 전과가 60번 되고 사건이 100건이 넘잖아. 이런데 이 재판은 원래 불구속이 기본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 막 살인자들도 그 보석금 내고 풀어주지 않아. 문제는 재판을 제대로 해야 돼. 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우리 화는 나지. 장두환도 불구속 기각됐지. 김건희 줄리 오빠도 구속됐지. 뭐 이거 뭐 날마다 지금 뭐 굉장히 한덕수도 그렇지 박성재도 그렇지 열은 받는데 재판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그 불구속 되더라도 내란 재판부가 분명히 설치되면 1심 끝나고 2심 끝나고 재판부는 3심까지 내란 재판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가면 된다. 불구속이냐 구속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재판부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그 엘리트 카르텔 그 범죄를 우리가 막아내고 척결할 거냐. 지금 엘리트 카르텔들이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부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그 재판부가 필요하다. 우리 김 대표님 내란 재판부 구성 청원 좀 받을 생각 없어? 이거 진짜 엄청 많이 할 거야. 네, 이거 한 1,000만 명 받던 지역. 이거 서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 네.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주로 해서 네. 하나 딱 해가지고 하면 어때요? 어떻게 사회민주당서 네. 그리고 기자회견하게 우리 네, 국회 청원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기청원 말고 네. 그냥 국민청원을 국민청원. 내란 재판부 네. 설치 국기청원 네, 그거를 그거 해야 좀 되는. 빨리 하자고요. 네, 그거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게 이게 지금 사실 좀 엄밀히 말하면 경실련이나 이런 일부 네.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걸 반대를 했어요.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게 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냐. 당연히 사법부의 주인은 국민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부의 주인도 국민이고 사법부의 주인도 국민인데 문제는 사법부가 일을 똑바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이 추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네. 그 원래 내란 재판부 설치하려니까 대법 조의대나 법원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추첨해서 판사를 선정했는데 왜 내란 재판부냐 하는데 드러났잖아. 네. 직위원은 경제부 판사인데 직위원한테 몰아준 거. 네. 이거 드러나서 이제 내란 재판부 신설이 역풍 맞을 이유가 없어. 이 법원에서 조작한 게 드러났어. 네. 그래서 그 법원 행정처장 이자부터 탄핵시켜야 돼. 그 사람이 계속 자기를 공정하게 했다 했는데 그 증거가 딱 나왔잖아. 서류까지. 네. 직위원한테 몰아준 게. 네. 그래서 그 법원이 스스로 그런 어떤 대국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란 재판부 설치하는데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에는 검사가 90%야.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쫙 장악하고 있지. 절대 내란 재판부 신설에 이제 설치에 꿀릴 게 하나도 없다.
법원이 먼저 그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라는 밤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아직도 윤석열의 황당한 발언과 김건희, 줄리엣 규병, 코스프레를 재판 중계 때 지켜봐야 한다. 사실 많이 기분 나쁘고 1년이 됐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냐. 네. 우리 국민들만 애달게 이러고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 이러고 했는데 사실 안타까워요. 열심히 뭐 정권도 창출하고 열심히들 하긴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늦었다고 할 때가 기회다. 그런 말 있잖아. 1년 지나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하면서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아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유언 요지도 지금 스스로 법원이 없앴기 때문에 우리 김 대표님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조치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윤석열 두 번째 탈옥을 막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좀 우리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저는 지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그 김혜경 여사 통해서 전달된 건데 밤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밤늦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한 이유는 그 얼음 아스팔트 위에서 키세스 군단이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일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나 지금 국회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좀 다양한 분들이 좀 전문가 분들이 다시 곱씹어봐야 될 게 그 얼음의 아스팔트에서 윤석열 구속을 외쳤던 그 정신이 지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이 사법부의 몇 명 때문에 천대엽과 조희대와 직연 이 3명 때문에. 그 밑에 좀 더 있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 그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했던 그런 그 열망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조만간 그런 얘기 파다합니다. 윤석열 곧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랑 지금 직연이랑 같이 희희낙낙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 직연이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근데 상식적으로 풀어준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하는 행태가 보면은 국민들이 화가 날 지경이다. 정말 건방지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허세 부리면서 자기는 죄가 없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연이 거기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결국은 저는 두 번째 탈옥이 시작될 거다. 탈옥을 막는 방법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키세스 공단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 보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짓이다.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으로 보는데 좀 어떻게? 네, 저는 보시는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를 하는 게 지금 내란 정당이 반대하는 거를 하는 게 내란을 청산하는 길이죠. 네. 그래서 내란 정당이 뭘 반대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거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들이 길을 쓰고 그 반대한다는 부분은 거예요. 나는 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봐요. 내란을 누가 일으켰어요? 국민의힘이 일으켰죠. 네. 내란 우두머리가 누구요? 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이요. 내란 공범들이 누구요? 권성동, 추경호 다 내란이죠. 나경원 등등. 내란 윤석열 체포 막으로 간 게 누구예요? 국민의힘이잖아. 아니 본인들이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면 정상적인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내란 재판부 설치하면 위헌이다. 위헌으로 뒤돌아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옳은 일은 서울의 소리는 그래요. 우리가 서울의 소리가 뭐 일을 진행할 때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광 선생의 어록 있잖아. 아세요? 어떤 어록을 말씀하시나요? 조광 선생이 독립운동가시잖아. 저 망호동에 그 묘소가 있고 저는 이제 7월 30일이 6월 30일인가 추모일인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아니하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느냐. 그 심정을 해야 돼요. 이게 위헌 판정 받을까봐 못하고 구더기 부서 장 못 딴 거고. 아니 내란한 놈들은 국민의힘인데 내란한 놈들이 반대한다고요. 정시영님은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해도 국힘당이 현재에 소송하면 하는 거죠.
그때는 가요. 대책은 그때 세워놓은 거지. 미리 저 하늘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기후라고 하지 않아요. 네. 내 위헌 소송 당할까봐 못하고 역풍 맞을까 못하고 안에서 역풍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란 재판부 도입에 대한 민주당 의견이 이제 일치가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정청래 대표도 하자.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검단 일으킨 인간들 8명 고발하니까 뒤에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가만히 있지. 정청래, 김병기 네. 지도부가 우리는 같이 안 했다. 가만히 있지. 같이 안 했으면 그게 자랑이라고 이 얘기를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덕하는 거지 않아. 안 할 일을 얘기했는데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재판부 도입이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논의가 중단됐다. 법사위는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당 지도부가 관심이 없는 것도 직격도 했는데 저 정청래 대표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재판부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기 이 대통령 순방 갔다 오면 어떻게 봐요? 정청래 대표한테 전화 지금 해서 물어보든지 물어봐요. 일어나 네. 있을 거 아니야 새벽에. 네. 어떤 대답 좀 해줘요 그거. 그래서 제가 전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질문한 거나 네. 지금 관심이 없대요 민주당. 민주당 저기 총선 출마하려고 했었잖아. 내부 잘 알 거 아니에요. 내부 잘 모르고 어쨌든 이번 촛불 집회 때 김병주 의원이 와가지고 네. 연설도 하고 전현희 의원도 원래 오려고 했다가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못 왔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민심은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심판을 해야죠. 당장 급한데 네. 다음 3년 후에 총선 때 심판하자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어떻게 심판할 건지 방법론 좀 카이스트 출신이 좀 내놔보세요. 네, 지금 네. 지금 저는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방선거는 결론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그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그 시민분들 만나고 좋은 공약을 내서 실행을 하는 거지. 지금 이 내란 전반 재판부를 설치하냐 마냐는 지방선거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지방선거에 매몰되지 말고 제대로 역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후보들은 결국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후보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공천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의원 집회에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사회민주당 지금 국회에 계시잖아요. 네. 그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면 어때 내란 재판부 설치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분이 돼요. 좀 직접 보신 분이 좀 말씀을 해줘요. 일단은 법사위 의원들은 내란 재판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 같고 좀 예.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 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 입장을 좀 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이 내란을 정확하게 심판하고 청산해라라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뽑은 거고 또 민주당에게 힘도 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심판받는다. 입에 넣어준 떡도 못 먹으면 그렇죠. 그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네. 얼마나 좋은 떡이냐고 내란 재판부가 맛있고 꼭꼭 씹어 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떡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내란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민심을 좀 민주당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현 재판부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가 41%, 전담 재판부 설치에 이관해야 된다는 의견이 38%로 오차 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꽃에 있어서는 찬성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오해 사지 않도록 중도층 민심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중도층의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한국갤럽 이 여론조사 이런 거 사실 저는 네. 믿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갤럽에서 뭐 하겠다 뭐 해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여론조사에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 없고
사실은 저는 일단 민심 뭐냐면은 결국 광장에서 찾아야 된다.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그 광장의 목소리에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 민심이고 이 광장에 계신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역사의 주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들어야 이게 정치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바뀌지. 그냥 이게 중도층 때문에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저는 세상 하나도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 현재 당이라는 건 중도층 민심은 대통령이 보는 거고요. 중도층 민심 뭐 당도 좀 보긴 봐야 되지만 중도층 민심이 좋지 않아요. 70%가 지금 오히려 엄청나게 그 이재명 정부 지지하고 있잖아요. 중도층 민심은 이제 뭐 대통령은 반대측 민심도 보는 게 대통령.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게 대통령이죠. 당은 안 그래요. 정청래 김병기 대표는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내란 청산을 위하고 윤석열 탄핵 때 길거리 나오고 대통령 때 이재명 찍은 사람 절반은 되잖아. 이 사람들이 내란 재판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리더라는 건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초반에 엘리트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엘리트라면 좋아하지 마요.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이어지 않고 서울대 출신들은 엘리트 기질을 가져서 서울대 뭐 농대 나가도 엘리트 기질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가는 자체가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남 깔보고 하는 게 엘리트 기질이란 말이에요. 엘리트는 절대 리더를 하면 안 돼. 우리 카이스트 출신들도 엘리트 기질이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리더를 바꾸세요. 생각을. 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은요 물론 다수가 주장한다고 다 옳은 일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3살 먹을 어린이한테 봐도 내란 척결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사법부 엘리트 카르텔 검찰 사법부가 내란을 봐주고 어쩌면 정광훈이 어제 그랬잖아. 그저께 윤석열이가 무지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무슨 국민 저항을 해서 이재명을 몰아내겠다 이 얘기했잖아.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이 판에 민주당 리더들이 대표나 원내대표가 정광훈이가 주도하는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정광훈이 말이 정답이야. 걔 말대로 흘러갔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잖아요. 네. 내가 말이 맞나?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화가 나는데 중도층 민심 이런 것들 사실은 제대로 여론조사하면 다 내란 재판부 설치하라고 그러고요. 또 이번에 뭐 그 법원에서 그 내란 그 재판부 네. 추첨으로 한 게 아닌 게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심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우리 네. 그 얘기 좀 해줘요. 내란 재판부를 어떻게 해야 설치를 빨리 민주당에서 할지 대안이 네.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죠. 저는 이제 국민들이 계속 더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토요일에 촛불 광장에도 더 많이 서울의 소리 깃발이 막 휘날리시던데 이번에도 그 더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오시고 더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병주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법부 앞에서. 저는 한 5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1인 시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절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김병기 의원만 하는 거예요? 김병주 나는 의원, 이 네. 정치인들이 좀 나가서 같이 하고 좀데 김병기 의원이나 뭐 이런 가만 하면 뭐 어디 뭐 출마한다는 이 얘기 있는 사람들만 1인 시위 하는데 정치인들 다 그러는 거예요? 김병주 희생할 줄 모르냐고 나 출마 안 해도 열심히 좀 하고 네. 1인 시위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치려고 하는 거, 뭘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떤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그렇지. 드네요. 김병기 뭐 전현이다 지금 네. 뭐 출마하려는 네, 분들만 열심히 경기도지사 준비하시는 하는데 분들이죠. 네. 저 사회민주당 네. 그죠? 한창민 의원은 안 해요? 아니 뭐 예, 저희는 화살이 절로 들어갔네. 아니 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역량 안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늘 선거를 앞두고 나면 이렇게 주저하는 뭐 선거에서 혹시 중도 이 보수 표를 잃을까봐 늘 개혁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였잖아요.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가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저기 제발 우리 임명희 정당 부대표님이시잖아. 아이고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좀 네. 나
좀 답답해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네. 저기 열심히 김혜민 하겠습니다. 대표도 뭐 총선 때 출마하려고 정당이잖아. 네. 잘 좀 부탁합니다. 좀.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역사를 저기 바꿨습니다. 이 얘기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혜민 대표님. 네. 우리 이렇게 나와서 새벽부터 애 엄마가 애 떼놓고 와가지고 우는 애 이렇게 깨면 울 거 아니야. 엄마 나도 갈래 하고 그걸 떼놓고 마음 아프게 오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멀티미디어 저널 서울의 네. 소리 최초로 네. 지금 하니까 다른 사람들 따라올 거예요 나중에. 네. 처음에는 우습게 보여도 처음에 내가 틱톡하고 유튜브 할 때 아무도 따로 했죠. 한 2010년에 유튜브 열었는데 2017년까지 안 했어 유튜브 대부분.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틱톡, 페이스북, 아, 네, 네. 인스타그램, 트윗X 유튜브 네. 방송 인사 좀 마지막 해주세요 네. 다들. 저희 하나 좀 오늘 11월 24일이에요. 네. 11월 24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1949년도에 우리 계엄을 만들었습니다. 계엄법을.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계엄이 시작된 거예요. 이승만은 무려 4차례나 계엄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 때문에 얼마나 고통 겪고 있어요. 근데 이 계엄법을 만들어서 계엄령이 난무하는 국가를 만든 게 이승만이다. 심지어는 전쟁 시기에 전쟁 중에도 자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정권이 바로 이승만이었고, 근데 동시에 또 희망적인 거 뭐냐면은 그 후에 딱 30년 후에 1979년도에 11월 24일 바로 오늘 이 YWCA라고 그 명동에 해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제야 세력들이 대통령 간선세를 막기 위해서 결혼식을 가장해서 집회를 개최하다가 140명이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분들이 이제 함석원 선생님이나 백기환 선생님이나 한명숙 전 총장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때 왜 결혼식 가장해서 집회를 했느냐? 그 당시에 또 계엄령이 발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엄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좀 보면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계엄에 대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날이면서 49년도에 동시에 30년 후에 계엄령을 저지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가장해서 그걸 저항하는 시위가 열린 그런 역사적인 날이다. 역사적인 날이다. 네, 이런 역사적인 날에 저희가 방송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영광인 것 같고 이 마지막 이 골든 타임이 이번 주다. 여기서 우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이 계엄의 이 청산, 이 내란의 청산은 결국 내란정난 해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내란정산 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일주일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반드시 내란정난 해산시키자라는 좀 마무리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그래요. 저 7월 3일, 12월 3일 날 네. 7시에 저녁 7시에 국회 앞에서 우리 철야 방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날 비상행동에서 민주당이랑 각 정당들도 연대해서 네, 네. 맞습니다. 허지호 같이 네, 정당들이랑 다 여권의 5당이랑 국민의힘만 빼고 네. 다 거기서 하니까 다들 12월 3일 날 네. 나오면 좋겠고 오늘 2025년 11월 24일 초심 백운정의 희망찬 먼지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매점말 이슈는 키세스단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저도 늘 건강을 걱정해서 조금 쉬어가며 일할 것을 권하지만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에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십니다. G20 정상회담 참석차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은박 담요로 몸 감싸고 추위 쫓으며 윤석열 체포 요구 시위에 나선 그 시민들을 매일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먼저 어때요? 그날 쓰고 있었어요 같이? 네, 쓰고 있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으로서 쓰고 있던 사람으로서 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잊지 않고 네. 지금 뭐 잊을 때도 됐는데 1년 됐으니까 잊지 않고 있는데 5년 동안 잊지 않고 계속 일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있는 그 청와대 계신 분들, 국회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걸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임양희 부대표님은 어떻게? 내란 이 불법 세력이 청산되고 심판되지 않으면 이 정권 탄생이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또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이제 마무리됐죠.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지평이 확대되고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 수임으로 인한 국적 재고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종횡무진한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순방국의 마지막 일정인 튀르키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오는 26일 귀국하시길 바라면서 초심 병원장 이명찬 모니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5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소식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희망차고 따뜻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먹 쥐세요. 네. 웃으면서 하하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